그러니까 또 몇 도 올립니까? 180도! 저기 범인 200도도 나왔네. 잘 생각해보세요. 위쪽은 건강하다고 쳐요. 그래도 지결로 140, 160, 180, 170, 180까지 마음껏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당기시는 거예요. 연기가 나건 말건 그냥 다 당기시는 거예요. 호스만 교정하면 돼요. 그런데 아래쪽은 온도 조금 올리라고 하면 그렇게 무서우세요. 덜덜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쪽에 매지간 부위는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곱슬은. 모발 자신과의 싸움인데 아래쪽은 더 무서워요. 얘는 중력과 싸워야 돼요. 가장 무서운 힘과 싸워야 됩니다. 중력과 싸워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강하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사실 아래쪽은. 근데 너무 두려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아이언 보십시오. 아이롱. 그렇죠. 아이롱 보세요. 뭐 중간에 뭐 되십니까? 그런 거 없으시죠? 바로 티타늄 열이 그냥 그대로 가서 갖다 꽂아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게 열을 지결로 고온을 주시면서. 그리고 생각보다 디지털은 열이 안 나와요. 기계들은 열도 고르지 못하고 설정한 온도까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쓰셔도 되는 거예요. 네, 원칙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결로 스트레이트 판넬을 쓸 때와 지금 이렇게 말 때 어떤 차이가 큰 의미가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시술을 하시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머리는 잘 견뎌냅니다. 모발을 놓고요. 그 위에다가 강철 롤러를 굴리지 않습니까? 동그란 롤러를 머리카락 하나를 놓고 이렇게 굴리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될까요? 강철 롤러를 굴리는 거예요. 롤러를. 강철 롤러에 머리카락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쇠로 누르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은 빠개지지 않고 그 쇠에다가 자국을 남겨요. 그 정도로 강한 게 머리카락이에요. 신비스러운 물질이에요.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그리고 240도의 열도 버텨내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물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로 인해 손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꼭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약재를 안에 가두고 하기 때문에 손상이 극심했다는 거. 그 부분을 아시라는 겁니다. 약재를 안에 가두고 온도를 줬기 때문에 저온에도 손상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발 구조를 현미경으로 확인해보면 전자주사 현미경으로 확인해보면 정말 너무나 촘촘하게 어떤 심들이 막 박혀있고요. 그 기둥들이 작은 기둥들이 꽉꽉 뭉쳐가지고 연필심같이 샤프심같이 꽉꽉 뭉쳐있습니다. 그 안에 약이 침투했는데 그게 쉽게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나와요. 진짜 나오기 힘들어요. 구조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발 안에 약재가 잔류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러고 시술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지스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진주에도 지금 입점된 지가 조금 됐는데 손님이 다시 재방문을 해보시면 압니다. 이지스를 썼던 손님하고 안 썼던 손님은 푸석거림의 정도와 수분 보유 양이 다릅니다. 느끼셨습니까? 느끼시죠? 그래서 저희 제품 회사 다른 제품을 다 안 써도 이지스는 쓰신다니까. 그런다. 언니 나 그 강사하고 걔 깡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쓰겠어. 그러면서 주문 안 해. 근데 언니 아직도 써? 그러면 나 써. 나 거기 이지스만 보통 주문해. 이러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막 정의정 원장, 이지스 24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박스로 들어갑니다. 이상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샴푸도 엄청 많이 써요. 다른 거 안 씁니다. 웨이투 이샴푸하고 이지스. 그 다음에 그 머리 때 그 똥냄새 나는 거 그것도 뿌리가 괜찮던데? 아이파이브. 네, 똥냄새 나는 거.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살았어요. 손님도 마스크 쓰고 아이파이브. 원장님 정도의 내공이라면 그냥 제가 어제 속이 안 좋아서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밴드에 실패한 작품을 올리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무사람 헤어존이라는 이제 그 원장님께서 지금 그 본인 남편분인데 머리를 해가지고 지금 찌글찌글해졌다고 아예 에이스로 했는데 그렇게 작품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샤이니로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에이스로 했더니 지금 그렇게 됐다. 근데 아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 밴드에. 그랬더니 로또 호수를 하나 작게 말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열 처리 부분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 레시피에 보면 그분이 열 처리를 7분 했다라고 했고 와인딩을 9인이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그 지금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와인딩을 9인이 한 게 일단은 가장 큰 손상의 원인이고요. 네, 맞죠? 인정하시죠?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5인이 와인딩을 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샤이니를 열 처리하는 것과 에이스를 열 처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샤이니는 원래 손상된 모발용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제조가. 손상된 모발을 빠른 시간 안에 털을 탄력 있게 걸고 탈출하려고 나온 제품이 샤이니예요. 그래서 샤이니는 시스테인이 주로 원료인데 에이스는 치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세한 양의 치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 미세한 양의 치오가 다른 치오, 요런 치오, 그 다음에 생치오, 치오가 한 3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에이스에도.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치오 3가지 중에서 특히 그 중에 어떤 놈, 한 놈이 열을 받으면은, 열 처리를 하면은 순간 돌아버리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놈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샤이니는 pH가 8.8이고 에이스는 pH가 8.4거든요. 그럼 pH로만 봤을 때는 샤이니가 훨씬 세겠죠. 에이스는 8.4니까. 하지만 에이스는 저희가 초점을 건강한 모발, 건강한 모발을 어떻게든지 교정하려고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8.8짜리 제품을 발랐을 때 열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제품은 주 환원제가 시스테인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는 치오가 한 4종류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치오는 아시다시피 겨드랑이의 털, 네. 여러분들 꼴 보기 싫은 종아리 털 다 치오로 끊어내는 거죠. 제모제 성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치오글리콜산이죠. 그래서 치오는 열을 주게 되면 갑자기 돌아버립니다. 밥 안 차려주고 짜증내는 남편하고 똑같습니다. 네, 밥 안 차려주면 짜증나는 남편. 네, 저기 메인 에어에서 고개를 끄덕하시는 사모님. 네, 진주의 메인 에어 사모님은 밥을 안 차려주면 폭발하는 환원제하고 같이 살고 계십니다. 아니 박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에이스에다가 7분간 열 처리를 했으면 연모에 그거는 폭탄을 제조를 한 겁니다. 네, 폭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보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로트를 하나 더 작은 걸로 말았죠? 작은 걸로 말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떨까요? 큰 로트와 작은 로트에서 모발이 받는 스트레스는 작은 로트에서 훨씬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있다고 보시면은 뱀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과 뱀을 꼬부러 이렇게 꼬부러 놓으면은 뱀의 비늘들이 다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푸석푸석거립니다. 그리고 또 열을 주었기 때문에 머리가 푸실푸실하다라는 건 뭐냐면 길이가 짧아졌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길이가. 모발이 스프링처럼 이렇게 늘어났다가 결론은 수축돼 버린 겁니다. 수분도 잃고 하다 보니까 열로 인해서. 그래서 찌글찌글 이렇게 뭐 자질거린다거나 자지러진다거나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는 열을 주신다라면은 옵스를 교정한다거나 아주 건강한 모발을 잡을 때 그때는 열을 주어서 시술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에이스를 연모에다가 해서 열을 주는 거는 이제 조금은 아무리 에이스 부드럽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털 탄력성이 있다 보니까 그 로트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앞에 아까 로트를 조금 조수 때문에 한간이 나고 우리가 아무래도 좀 장르적인 느낌이 많이 그렇죠? 그리고 이지스를 쓰시고 웨이트리 샴푸를 쓰실 거기 때문에 탄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상태에서 건강한 모발에 이것들을 제대로 호수를 써버렸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타사 이런 제품을 봤을 때는 중국에 탄력가 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관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탄력이 너무 이렇게 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번개를 재밌게 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i7을 바르고 열 처리를 해서 시술을 했다라면 어땠을까? 6나 7으로 했으면 그 모발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A세라 열을 주게 되면 상당히 파워가 세진다. 야수로 돌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저희가 A 새로운 버전을 제조를 하게 돼서 다음 달이나 공급이 되면 그때는 이제 좀 더 파워가 올라간 A시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곡술 부정력이 어느 정도 약간 뒷받침이 된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사님이 오늘 쓰신 아까 버진에 쓰신 약은 다음 주에 제조할 AS보다 더 파워가 센 겁니다. 사실 지금 더 파워가 센 걸로 지금 해보셨습니다. 어떠세요? 괜찮다고 하시네요. 또 질문이나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잠깐 얘기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거. pH 페이퍼, pH 이 밸런스, 정제수 9.5 대 식초 0.5. 그렇게 하시면은 마일드한 pH 밸런스를 만드실 수 있고, 좀 센 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정제수 8.5 대 식초 1.5. 그러면은 콜라? 콜라 안 들어가요. 콜라는 단독으로 하시죠. 콜라는 단독으로 쓰시죠. 단독으로. 콜라는 탄산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실리콘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pH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분들 그 피자 드시고 나면 피클 같은 거 모아뒀다가 앞으로는 알뜰살뜰 쓰십시오. 피클 버리지 마시고 피클 국물도 시초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안에서 테스트를 했었을 때 피클 국물 가지고도 제가 pH 밸런스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클도 버리지 말고 모으셔가지고 다 모아서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는 데 쓰셔야 되니까 피클 국물도 모아서 pH 밸런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를 넣으셔가지고 붉은색으로 pH 3.5에서 4.0 사이를 세팅을 하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LPP를 제일 싸구려 LPP를 한 번, 두 번 정도 펌핑하시면 그게 정말 뛰어난 pH 밸런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셔도 좋습니다.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할 수 있고 식초를 많이 넣게 되면 상하지 않죠. 그런데 식초를 적게 넣으면 상할 수 있습니다. 식초를 근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지나치게 강산이 된다. 그럴 때는 모발이 순간적으로 너무 급수렴하기 때문에 pH 밸런스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또 식초를 너무 조금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연노란색이 나온다. 그때는 또 파워가 약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넣으시면서 색깔을 딱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원 정도 선에서 계산되는 고객에게 그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연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거창에서는 사과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과로 pH 밸런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신주 사천은 단감이 많이 나오니까 먹다 남은 단감을 가지고 이용해서 pH 밸런스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단감도 역시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아세트산 때문에 pH 밸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재료상이나 이제 다른 제조사들이 아니면 저희 죽이려고 할 겁니다. 진짜. 어디 가서 제발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마자라스 교육받았는데 pH 밸런스 그러면 정말 저희 오래 못 삽니다. 강사님 내년이면 50살입니다. 좀 더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면. 강사님, 이제의 무지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쓰다가 아무래도 좀 이따가 또 쓰고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제 어떤 이제죠? 중화제. 예. 네. 그거를 전까지 쓰다가 다시 써서 안 되는지. 중화제요. 네. 중화제요. 과산화수소 중화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온도 편차가 심한 곳에 놔두지만 않으면 과산화수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쓰다가 놔두고 조건이 열린 채로 놔두고. 뚜껑이 열린 채로 놔두는 행위는 좋지가 않겠죠. 공기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뚜껑을 연 채로 놔둔다. 뚜껑을 잃어버리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또 조금 이따 쓰려고.
뚜껑 열고 닫기가 귀찮아요. 아, 우리 때 깜빡깜빡 혀 애들이. 깜빡할 수도 있지, 그걸. 강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나이키를 선물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 검은색 고무신을 옆을 가위로 파가지고 칼로 파가지고 나이키 자국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신었더니 살에 나이키 표시가 이렇게 검은색 고무신 바깥쪽에 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키라고 그리고 저보고 조선 나이키라고 신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옛날 분이십니다. 깜빡깜빡 하시는데 그리고 저한테 그 천연꿀, 토종꿀 준다라고 하면서 사루비아 뽑아가지고 저한테 이거 한 400개 빨아먹으면 배부를 거라고 하면서 그러셨던 분이 네, 옛날 분입니다. 과수를 열어놓아가지고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자체적으로 산소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열어두셔갖고 쓰신 거 문제된 적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생각보다 풀어지면 중화제 자! 때문인가? 그때 그래서 샵에 꼭 pH 밸런스가 있으시죠. 중화제는 평균 pH가 4점대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중화제는 pH가 4.0에 맞춰져 있습니다. 3.9에서 4.0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변한다. 그러면 제일 빨리 변하는 게 바로 pH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pH를 갖다가 찍어보시고 왜냐면은 습도,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빛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언제까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pH 페이퍼에다 한번 또 뿌려보셔가지고 색 변화가 있나 없나 원래 알고 있던 색과 다른가 안 다른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수는 열에 민감하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화제를 데펴서 쓰는 행위가 모발 손상을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산에서 교육했을 때 하나 말씀드릴게요. 겨울에 따뜻하게 중화를 하시던 원장님한테 제가 이 교육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차갑게 그냥 원래대로 중화를 해라 그랬더니 손님들이 괴로워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모발의 건강을 위해서는 완벽하게 산화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지금 산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데펴갖고 고객에게 좀 딸려나는 그런 식의 산화는 곧 모발 손상과 직결 된다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예. 중화제를 쏘는 그 거품기 있지 않습니까? 그 거품기도 제가 지금 저기 방송이 나가니까 지금 차마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많은데 횟집 가셔갖고 몰래 그 낙지나 개불 같은 거에 이렇게 봉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소. 그거 몰래 훔쳐오신다거나 그러셔가지고 그게 바로 거품 중화제입니다. 그게 봉돌이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그것도 왜 훔쳐와? 사야지. 사든지 훔치든지 그 어항에다가 과수를 담궈 두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봉도를 산소 발생단을 켜두세요. 그리고 고객한테 이제 중화를 하실 때 거기다가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탁 켜면은 올라옵니다. 그게 무슨 원리냐면은 그 바닷물에는 낙지가 있는 곳에 있는 산소 발생 장치는 산소를 밖에서 빨아들여 보내면은 물이기 때문에 그냥 산소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 안에 과산소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외부 공기에 의해서 이게 보글보글 거품이 생기면서 어디 위로 팽창하게 되죠. 그러면 그 구멍을 타고 앞쪽으로 배출되는 거. 그게 바로 거품 중화제입니다. 네, 그게 바로. 그래서 횟집에도 우리 미용인들이 노릴 만한 그런 제품이 있다. 횟집에도. 그래서 중화제를 그 안에 넣어놓고 쓰시는 행위는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지스도 역시 거품기에 넣고 쓰시면 양이 현저하게 줄고 그리고 굉장히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실리콘을 녹인다고 하니까 톨라를 쓰시겠다고 지금 그러신 거죠? 시술 전에 쓰십시오. 감으실 때 마지막에 저기 독이라고 하나요? 독이를 막으세요.
샴푸를 부으세요. 당연히 부으세요. 그리고 계속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상당수는 많은데. 만약에 샴푸를 바르시고 열처리기로 미스트기로 3에서 5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불순물은 다 제거해요. 네.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은 별의별 수가 다 있는데요. 샴푸에다가 샴푸 500원짜리 동전만큼 따르시더라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샴푸에다가 거기에다가 미세하게 치오 있지 않습니까? 네, 치오를 그 샴푸 양의 한 5분의 1 정도? 네, 5분의 1 정도. 그 정도 넣으시고 이 위험한 거라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그걸로 샴푸를 하십시오. 그러시면 다 빠집니다. 대신 그렇게 하고 방치한다거나 아니면은 열처리, 미스트 이렇게 하면은 불순물들 상당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하고 유럽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치오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물질들을 많이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해나, 오징어 먹물, 스피드. 그리고 오징어 먹물에 정말 오징어 먹물이 들어있습니까? 근데 왜 오징어 먹물이라고 했죠? 먹물 성분이 들어있겠지. 먹물 성분이 만약에 먹물 성분이 넣어놨다면 우리나라 동해 오징어는 다 도망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마케팅이죠. 어렵죠? 그러면 해나 하신 분들이나 매니큐어를 요새는 홈케어를 집에서 많이 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면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은 연애하기 전에 일단은 감화하기 전에 그런 방법으로 좀 믹싱을 해서 방치를 해두었다가 씻어내는 그런 제도 많이 녹아. 그렇겠죠. 네. 이번에 또 해나에 대해서 올렸던 분이 계셨죠. 우리 실패작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거기다 글을 다 달기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부만 달았는데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해드려볼까요? 해나는 정말 색을 내는데 한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해나는 색을 내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해나에서 검은색을 얻으려면은 이번에 그 홍정화 원장님인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인디고라는 천연 염료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근데 인디고는 청색을 내거든요. 인디고는 청색을 내고 그리고 해나는 붉은색을 내죠.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은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횟수를 굉장히 많이 해야지만이 그 색깔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원래 실질적으로 해나는 색을 들이는 부분보다 트리트먼트 효과가 더 큽니다. 해나는 트리트먼트 효과가 더 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발에 트리트먼트를 많이 한 모발, 그러니까 실리콘을 많이 입힌 모발은 부드럽고 좋지만 침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해나는 모발 안을 채우는 그런 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나는 원래 산성입니다. 약산성입니다. 약산성이다 보니까 모발하고 또 더 친하죠. 네, 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나가 뚫고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술 시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변수도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해나 회사들은 천연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발색을 돕는 그리고 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성분을 몰래 첨가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나라고 알고 쓰시는 그 해나 제품들이 대부분 다 그 약국이나 이런 데서 쓰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홈쇼핑 연고제와 유사한 겁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과황산 나트륨이나 과봉산 나트륨 이런 것들을 살짝 첨가한다 이런 걸로 알고 있고 또 더 어려운 거는 해나는 파쇄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중금속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도 역시 펌제가 닿았을 때 펌제가 환원작용을 못하고 산화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닦아내는 program을 해도 이 탄력도가 심하게 안 탄력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해나가 워낙 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강력한 중화제 가루 같은 게 중화제 가루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화제 가루가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중화제 가루가 들어가 있는 곳에 빠마약을 발라봤자 빠마약이 중화돼 버리니까 힘을 못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이 안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블랙가르마 원장님도 역시 해나 때문에 올렸었죠. 그런 것처럼 우습게 보고 덤볐다가 큰일 나는 게 바로 이제 해나고 그래서 결과가 일정하지 못합니다. 해나는.
해나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해나는 이파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안에 뭐 나프퀴논, 뭐 로소니아 성분이 과연 몇 프로냐 여기에 따라 또 다르고 얼마만큼 말렸냐 화쇄 과정 중에서 얼마나 많은 중금속이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해나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해나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고 있어도 간신히 톤 다운 살짝 될까 말까 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은 아무래도 젤리는 많이 효과를 좋으니까. 네. 매니큐어도 마찬가지죠. 매니큐어는 모발 겉을 막고 있기 때문에 펌제 진입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매니큐어는 산성물질입니다. 산성물질이기 때문에 펌제가 진입할 때 펌제 힘의 파워가 떨어지는 거죠. 코팅과 산성물질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 매니큐어한 모발에 산성 펌제로 펌화를 했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매니큐어한 모발에 산성화된 모발에 산성 펌제를 갖다 들이붓게 되면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역시 매니큐어도 치오를 이용해서 벗겨내시는데 그때 치오에다가 저희 그 아미노를 여기에서 아미노를 일부 섞으셔서 형사님 비율이요. 손상도에 따라서 반반. 네. 손상이 심하지 않은 치료 단독, 손상이 심할수록 아미노의 비율이 크게 얘기하시면 집중도가 좋지 않아. 다 알아주셨어. 그죠? 네. 들으셨죠? 네. 반반 7대 3 단독. 치오는 웬만한 금속성 물질을 다 산화시켜버립니다. 치오는. 그래서 제가 하나 골탕 먹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한테 리온톨 맡기는 원장님은 제가 몰래 가가지고 여러분들 쓰시는 펌제 뚜껑 살짝 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젓가락 넣어놓고 씁니다. 그럼 그 펌제는 못 씁니다. 쇠젓가락을 넣게 되면 바로 젓가락에 있는 철분하고 펌제가 만나서 펌제가 산화됩니다. 옛날 경력이 오래되신 원장님들만 아실 수 있는 게 있는데 매직 스트레이트 크림을 아까 원장님처럼 뚜껑을 잘 안 닫아두고 그러고 놔두면은 옛날 매직 스트레이트 크림 보면은 위쪽이 푸스름하게 살짝 변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철과 그다음에 치오가 만나가지고 푸르게 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펌제 치오는 특히 철과 상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 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살롱에서 모든 시술 때 쓰는 제품들이나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쇠빛도 없죠. 돌가루빛이나 뭐 그런 거는 있지만 웬만하면 힘들죠. 쇠가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조그마한 소품기가 이렇게 하는 거. 네. 좋지 않죠. 그래서 그게 네, 좋지 않죠. 거품기를 뭐 섞는데 지금 계란 섞는 그 거품기 말씀하시는 거죠? 좋지 않죠. 제가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연화할 때 크림 타입과 액션 타입을 믹싱을 해서 데이치를 갖다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쳐서 그거 간접 피더라고 쳐서 근데 거기가 계속 소리가 안 나는데 한그 녹수는 것도 아닌 듯이 변하죠. 네, 치오하고 서로 반응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약수도 그러고 네네, 변하고. 유산균 음료를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먹으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지스도 쓰고 꼭 닫아야 됩니까? 이지스를 쓰시고 앞에 안 닫아두시면은 직원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왜 이거 빼갔노?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마구마구 흔든 상태에서 이지스를 정신없이 쓴 상태에서 안 잠궈 두시면은 간혹가다 이지스가 네, 밥 굶겨서 밖에 나간 남편처럼 나가버립니다. 안에서 산소가 발생해서 압력에 의해서 밀고 나와가지고 똑 수돗물 떨어지듯이 똑 떨어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만약에 아까 그 풍기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 풍기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잘 나고 옛날에는 좀 이렇게 빨리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사용했냐면 볼에다가 담아가지고 스펀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을 내서 이렇게 중화를 하기도 했거든요. 옛날에요. 그 거품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괜찮을까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장갑만 끼신다. 아 근데 만약에 이스가 남았다 그러면 다시 부어도 될까요? 오래 남은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스펀지에 흡수된 걸 말씀하시는 오래 겁니까? 오래 남아있는 거는 왜냐면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그럼 스펀지 남은 것도 아직 지금 여러분들이 못 보신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 이지스가 앞에 이렇게 고드름처럼 여행을 한 2주 정도 다녀오셨어요. 어떤 원장님이. 근데 안 닫아주고 가신 겁니다. 근데 겨울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드름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걸 펴 때리면 이렇게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쓰는데 지장 없느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지스가 워낙 힘이 센데 그 힘을 컨트롤하려고 그 이지스의 산화력을 폭발을 못하게 잡아두는 성분이 안에 있는데 그 성분을 이지스가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이지스가 너 나가! 그러면서 그럼 걔가 고드름처럼 노랗게 결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얗게도 생깁니다. 이렇게 열면은 주변에 하얗게도 생기고 결정이 짓고 그렇게 되는데 원장님의 마음이 터지는 거지 이지스 터지지 않아요. 터질 것 같은 내 마음은 터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근데 어떤 간호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때문에 거의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분은 중화제를 쓰다가 뚜껑이 열린 채로 한 두세 시간 후면 불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쓰지 마라. 그렇게 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중화제에 LPP 같은 걸 좀 넣어서 흔들어 놔라. 그러면 좀 괜찮다 이랬는데 근데 그거 이해가 되지도 않으면서 좀 네,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8시 반 넘어서 시작했죠. 근데 이제 한 2시간 남짓인데 벌써 한 작품 끝나고 여기도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보시면 되고요. 결과를 보고 너무 놀라지들 마시고 진짜 앞으로 너무 막 안 되는 거를 하려는 그 뜻은 정말 높이 사지만은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때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짭짤한 걸로 발전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진도를 마무리해서 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할게요. 그 이제 열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 열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저랑 이제 좀 다른 게 있어. 왜냐하면 기존에 썼던 약이 다르고 기존에 했던 환원법이 다르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열 쓰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는 제가 140도로 쓰세요 그러면은 네 알겠어요 그래놓고는 100도 써. 네 알겠어요 그래놓고 90도 써요. 140도 쓰면 판다고 생각하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발 속에 이지스로 깨끗이 청소하잖아? 그럼 열 높겠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타지 않아. 오늘 이제 결과를 보면 알 거야. 탄력이 엄청 좋아져요. 그런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 세팅 나오거나 디지털 나왔을 때 막 매달아 놓고 나서 보니까 머리가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샴푸를 안 했죠. 샴푸를 안 하니까 머릿속에 뭔가 찌득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일제의 성분이. 그런 상태에서 뜨거운 열을 주니까 이건 큰일 나는구나 하고 무서워하니까 열을 높게 못 쓰는구나.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발이 잘 가는 물질이 없으면 모발은 240도까지 다 견뎌내. 여러분들이 맨날 탑머리 어디 가서 저기 보면은 막 탑머리 복구한 거 드라이에서 찍어놓은 거 맨날 보고 그걸 복구라고 생각하시잖아. 전부 다 드라이 땡겨서 찍는 거고요. 이제 거기 레시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 뭐 치우에다가 뭐 하루를 담가놨다, 이틀을 담가놨다, 뭐 약에다가 뭐 이틀을 담가놨다, 3일을 담가놨다, 뭐 그거를 뭐 복구를 했다. 그렇게 해서 머리 안 타요. 약에 하루 종일 담가놓는다 머리가 타거나 눕지 않아요. 그 약이 묻은 약을 호일에 써가지고 한 150도로 지져봐. 다 타요. 그걸 복구를 해 진짜 복구를 하지만 그렇게 복구했다는 사람 본 적 있죠? 없어. 그러니까 눈속임에 너무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펌에서 공식만 제대로 알면은 자, 오늘 뭐 배웠어요? 모발 진단하는 거 배웠지. 그리고 환원시키는 거 약 쓰는 거 배우고. 그거 어려워. 헐리겠어요? 이사 가는 겨? 환원시키고 청소시키고 그리고 모발을 건강하게 빼내는 것까지 배웠어요. 거기에다가 열펌 공식만 대입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빼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곱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여서 딱 나오면 타올 드라이 하면 돼. 타올 드라이. 머리 숱이 많으면 속머리만 찬바람 불죠. 자, 세팅은 140도 5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돼요. 지금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는 박석현 원장이 말했잖아. 저는 보통 세팅을 말면 옆에 2단, 위에 2단, 뒤에 4단을 말아요. 양갈래요. 이렇게 맙니다. 그렇게 해서 열 전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근데 딱 들어가서 봤더니 3단을 말아놨어요. 3단. 그럼 어떻게 돼? 머리 숱도 적지 않은데 3단을 말하니까 머리 양이 많을 거 아니야. 결국은 열펌이라는 거는 이 모발에 어떻게 열이 다 골고루 전달되느냐예요. 섹션이 두꺼우면 열이 전달이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컬이 안 만들어져요. 적정한 섹션이 필요해. 그 적정한 섹션이 숱이 많아도 4단. 숱이 없을 때 3단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섹션을 두껍고 낮고가 아니라 어떻게 모발에 전체적으로 이 열이 골고루 가느냐. 내가 만졌을 때 뜨겁다라는 느낌이 딱 와야 돼요. 뜨거워 이 정도의 느낌이 딱 와야지 열 전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이 4분에서 5분 가야 돼요. 그래서 3달을 말했기 때문에 2분을 더도 저번에 7분을 넣었어요. 140도 7분 이렇게 바뀝니다. 자, 디지털은 똑같은 원리예요. 제일 센 놈으로 쓰세요. 항상 제일 센 놈으로 10에서 15분 딱 쓰면 돼요. 10에서 15분. 여기 보면은 옛날 합신기계 그리고 오히려 얘도 열들이 다 약하잖아요. 트윈벨도 되게 열이 약해요. 잘 나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좀 오래되면 열들이 잘 안 나와. 그 애들이 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만져봐야 돼. 다 만져서 열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열이 잘 들어갔구나. 열이 잘 안 나오는 게 있으면 롯들을 바꾸든지 줄을 바꾸든지 드라이를 뜨겁게 해주든지 해서 열이 다 가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세팅은 뜨거워. 그러니까 5분이면 열이 다 가는 거고 얘는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셀 온도가 결국에 가는 온도가 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한 이 정도 설정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뜨겁지 않다면 열을 더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열 전도가 골고루 돼서 바짝 마르는 게 아니라 촉촉하게 건조가 돼요. 그리고 식혀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20호의 컬을 내가 원해요. 그러면 어떤 머리? 화산물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가지고 있는 모발들은 내가 20호를 말고 20호를 다 버립니다. 근데 손상이 심한 곱슬 있잖아. 그러면 이런 머리는 한 단계를 낮춰야지. 내가 20호가 딱 나옵니다. 내가 그동안에 어떤 연화법을 봤던 어떻게 말았던 사람에 나한테 습관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컬은 굵고 이쁜 컬을 원하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계산하는 거야. 딱 환원을 시키고 나서 내가 오늘 저 머리를 22호의 컬을 만들고 싶다. 저 젊은 친구를 꼬불꼬불 빼놓으면 이쁘겠어. 22호에 아주 블링블링한 웨이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더블링한 컬을 만들어야 되겠다. 딱 곱슬이 있나 없나라고 하는 거야. 곱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22호 들어갔어요. 그 22호가 딱 걸려있는 근데 곱슬이 없어. 직모야. 그럼 18호를 말을 하지만 머리를 내가 18호를 마니까 무조건 굵게 아니야. 열 전도가 될 수 있는 섹션을 만들어야 돼. 적정하게 숱이 많으면 줄여야 되고 숱이 없으면 넓혀주면 돼. 딱 해주면 돼. 근데 손상이 있고 가늘어요. 그러면은 2단계에서 3단계를 줄여야 돼. 그래야 20%의 느낌이 있는 거야. 계산을 하는 거야. 직모야? 20% 말아야 돼. 손상이 있어? 18%로 말아야 돼. 엄청 가늘어져 있네. 이 머리가 컬이 걸릴까 안 걸릴까 정말 걱정스럽네. 16% 말아야지 22호의 느낌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식에 대입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빼낼 수가 있어요. Understand? 최미 원장님 이제 이해되시죠? 네. 오늘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가슴에 세게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가면 되고, 매직은 계속 얘기하자면 160도를 설정을 해서 놓으면 되고, 머리가 좀 건강하잖아요. 저 속머리 170도 당겼어요. 170도. 머리가 좀 상해있으면 150도 놓으면 됩니다. 160도를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공식만 대입하면 컬을 써야 되거나 매직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내가 원하는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모발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약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약제 선택은 매우 쉬워졌어요. 매우 쉬워졌지만 역시 기본에 충실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식스틴 결합을 촉진시켜서 건강한 연화를 완성시켰다면 이제 열통 공식이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 작품 나오고요. 이 머리 속으로 들어가서 깜짝 하겠습니다. 정말 이 CPU가 나오는지 아니면 속에 볼륨 잡은 건 잘 잡히는지, 흡수를 핀 거는 어떻게 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화로 갑니다. 산화. 모발이라는 거는 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시스틴 결합으로 되어 있다. 시스틴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 시스틴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 모발에다가 뭘로? SH를 가진 물질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SH는 뭐예요? 환원제, 쌍화약품이죠. 잠시만요. 이거 몇 시까지 드십니까? 네? 이거 몇 시까지 드십니까? 이제 말리기만 하면 돼요. 30분 안에 끝난다 할까요? 빨리 말리면 30분에 끝낼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끝난다고 그래야 물을 물이 짜는다고 그만 면하고 같이 넘기는 자, 그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가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산화까지만 하고, 여기 지금 나왔으니까는, 산화까지만 하고요. 환원이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있잖아요. 이 환원제 성분이 들어가면, 이 환원제 성분에 수소라는 게 있어. 수소를 주게 되면은, 이 수소가 이렇게 붙어서 섹스결합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원이 된 상태에서 뭘로 모양을 막 바꾸잖아. 빵마라든지 열로 하든지 저렇게 모양을 바꿨잖아. 모양을 바꾸면 원래대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환원이 된 모발을, 다시 여기에다 뭘 주냐면 바로 산소를 주는 거야. 산소. 바다라구나 이런 것들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은 수소가 두 개가 붙어서 물에 들어옵니다. 산소로 붙어서 가면 물이 돼. 물이 돼서 밖으로 나가고 다시 시스틴 결합만 원래대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충분하게 나뉘는 이거를 제대로 산화를 시켜야지 탄력 있는 털을 원할 수 있다. 유지력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화를 충분히 10분을 맞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한번 만져보시고요. 이런 거에 찬바람으로 안 말려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바람으로 해서 다 말리시면 되고요. 얼마든지 탄력 있는 컬을 다 빼낼 수 있고 절대 거칠거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린스나 트리트먼트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완벽 산화에 이은 완벽한 컬 만들어졌습니다. 세팅 중자하고 소자입니다. 자, 말려보겠습니다. 샤샤샥 가볍게 샤샤샥. 자, 이 작품은 박석현 원장님 작품. 잘 준비하십니까?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주시죠.
예, 느낌 어때요? 머리 느낌 어때요? 좋죠? 간단하죠? 간단하고 억지로 꼬아서 말릴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자기들이 다 알아서 꼬아서. 나 그렇게도 안 먹어. 꼬아봐요. 직접 꼬아봐요. 자기가 꼬아봐요. 안 됐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런 정도에서 꼬아주는 건가요? 파워드라이브 자, 이번에도 나와서 한번 제 만져보시고요. 그리고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만져봐. 어디가 말리지? 자, 또 꼬아봐요. 조금 마르면 마를수록 머리가 더 잘 꼬아지죠?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파워드에서 같이 말해주세요. 그런 바람
최대한 많이 말리셔서 이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에센스 살짝 섞어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말릴 때 머리가 이제 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오면 이제 어떤 말발을 통해서 이 일을 넘길까 지금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정말. 근데 이 마담의 실수라면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 어디가 다 말리냐? 왜 이래요? 내가 지금 얼마나 도는 줄 알아요? 더 말려봐요. 최대한. 손질하는 법은 안 하는 것도 알겠죠? 그거에서 안 하는 것도 맞다. 앞에 있을 텐데 차가 차에 있지. 저쪽에는 손머리는 매직을 안 잡고 끝에만 세팅을 보는 쪽 문자고 문자. 됐어요? 너무 있습니다. 자, 마무리는 지금처럼 에센스로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않아요? 이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홍중은 자, 기존에 매직을 잡은 데들을 보면은, 매직을 잡으면 머리가 좀 쫙 달라붙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드라이한 것처럼 찰랑거리는 그런 결과를 빼낼 수 있고요. 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매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직을 잡은 것과 안 잡은 것을 보면은, 매직을 안 잡게 되면 아무래도 저 클립 부분, 이쪽 클립 부분에 이제 약간의 자극이 있겠죠. 그래서 뭐 된 다음에 여기를 살짝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탄력이 있고요. 지금 너무 적절하게 나온 게, 이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젊은 친구들이고 층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발롱의 느낌이 나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숱이 많지 않고, 그리고 곱슬이 살짝 있는 사람들 약간 블링블링한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스타일리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도 봐야 된다. 고생하신 모델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마음에 들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뭐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마무리는 저희 본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보셨죠? 네. 궁금하신 거 언제나 밴드에다가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강사님 전화번호 아십니까? 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아시다시피 그 전화번호 강사님 전화번호 없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입력하시고요.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저희 아시죠? 이혼, 재혼, 떼인돈, 고부간의 갈등, 일수 중에서 모두 다 상담해 드린다는 거, 이 부분 아시죠? 그리고 건강, 기타 어떤 부분도 다 이혜원 강사님이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경남, 진주, 부산, 거창 다들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쉽지 않아요, 진짜? 너무 쉬웠는데 짜증나.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죽겠다. 내가 말하는 거야, 그게 말이야. 너무 쉬워 죽겠어. 인사 한번. 자, 오늘 교육받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맞아. 쉽습니다. 하지만 쉬운 게 답입니다. 답을 찾으시고 발전하십시오. 맞아!